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진행은 간단한 금일 장중 시황 설명드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과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내일 목요일 날 조금 회사에서 일정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오늘로 일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오늘 조금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어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영상 제대로 그냥 정시간인 한 8시 정도에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일정이 제가 정말 거의 없는데 조금 올해 이번 주에 조금 특이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일단 장중 시황 그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아직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설명드리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고 장중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이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숨어있는 기대 수익률, 내재 수익률,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이렇게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FCF라는 잉여현금 흐름 모델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89,700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이제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가치가 삼성전자 한 138,000원 정도 있다고 나오고요. 한 54% 정도 상승 가능한 일단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빨간 색깔 탭의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애플, 테슬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장중 시황 설명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일단 한 0.7%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도 한 0.6%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이 순매수나 순매도가 많지는 않았었고요. 원래 최근 들어서 계속 조 단위로 사실 매수가 있었었는데 거래량은 조금 있었지만 순매수가 많지는 않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고요. 한 1700억 정도, 외국인도 한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3700억 정도 코스피는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0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등락 없이 한 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기관은 한 4000원 정도 꾸준하게 조금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한 200억 정도 매수, 기관은 58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 수급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조금 특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해외 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 어제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상승하지도 않고 한 마이너스 0.1% 수준대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미국 S&P나 나스닥이나 둘러 한 0.4, 0.5 정도로 일단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럽 증시도 약하게나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이나 홍콩 쪽도 증시는 조금 하락하였고요. 니케이만 우리나라랑 같이 한 1%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수급 차트 조금 누적해서 보여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분들 같은 경우 20년도 코로나 때 정도부터 사실 올해까지 계속해서 순매수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일단 누적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조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단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중기 추세인 주봉, 단기 추세인 일봉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선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약간 세피아 색깔 진한 초록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RSI도 여전히 72입니다. 따라서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다만 조금 이렇게 십자 모양인, 보통 이것을 도지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도지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금 보통 천장 부근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관리는 주봉상으로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봉상으로도 현재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나 이 천정에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렇게 도지 모양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긴 꼬리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어제 지금 다 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꼬리 부분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안전하게 매수하신다면 이 꼬리까지 돌파를 하고 이 안쪽에서 종가를 좀 찍히는 걸 보고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확실하게,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지만 조금 청정권에 다다르지 않았나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조정이 저는 그렇게 클 거라고는 예상하진 않고요. 뭐 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트로 조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로는 저희가 뭐 머리에 팔기보다는 어깨에 팔고 발에서 사기보다는 이제 무릎에서 사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은 그냥 수익 난 부분 뭐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전환선 깰 때 일부 매도, 기준선 깰 때 전략 매도 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추세를 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뭐 분봉을 조금 보면 제가 어제 120분봉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분봉상 일단 전환선은 다시 상회를 하였습니다. 뭐 9일 후행 스팬도 거의 호전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뭐 지금 당장은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만 이 전환선 기준선이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일 후행 스팬이 이제 내일부터 아마 이 최고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전환선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전환선이 이제 내려갈 때 주가도 이제 따라 내려가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일봉 30분봉 상으로도 일단 어제 주가가 이 선행스팬 하단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을 하였고요. 현재는 뭐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는 있습니다. 9일 후행스팬도 호전이 되었고요. 뭐 26일 후행스팬도 뭐 사실 거의 호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추세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내일 만약에 이 선행스팬 상단을 돌파하면 뭐 그때 매수하시는 것은 뭐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내일 조금이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이제 전환선과 뭐 이 선행스팬 기준선까지 다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간 탭들 설명드리고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6%에서 약 8% 정도 다다르면 주가가 일단 정점을 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8%는 이미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요. 한 7.9% 정도 되는데, 뭐 과거 최저점 수준인 뭐 거의 한 6.4%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일단 과거 평균이 보통은 8%이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당장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 조금 매도를 하실 마음을 조금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라 색깔 선 같은 경우에는 연두 색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금리를 조정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금리를 조정한 수치로는 현재 매우 저금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FCF 모델 절대가치 평가를 조금 설명해드리면, 잠깐 조금 컴퓨터가 조금 끊기고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분석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89,700원 정도인데 FCF 모델로 계산을 해보면 내재 가치가 한 14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한 54%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FCF를 조금 구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면, FCF에서 주요하게 계산되어야 되는 잉여 현금 흐름은 이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수치고요.
영업현금 흐름이란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순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제 물건을 판 금액에서,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매출원가를 차감하고요. 뭐 이자 비용이나 뭐 광고비, 법인세, 뭐 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한 순수하게 벌어들인 현금이고요. 캐펙스 금액은 회사가 이제 건물이나 부동산, 뭐 그런 공장들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게 잉여현금 흐름이고요. 이 잉여현금 흐름이 삼성전자가 약 한 25년도 수준에 한 30조 정도가 나온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목표 주가가 약 한 13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고요. 제가 개별 종목 설명드릴 때는 이렇게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 뭐 총차입금 의존도 이런 거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다 설명을 드리는데, 뭐 지금 말씀드릴 다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실적 추정치랑 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25년도에 한 이렇게 잡았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16%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퍼 같은 경우가 21년도 올해 한 17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현재 주가가 유지된다고 치면 퍼가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PBR은 1.9에서 한 1.1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분석, 삼성전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뭐 전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주봉상도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도지 모양인 것 자체가 사실 차트 캔들 모양상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정점 부근에서 이제 보통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일단 추세상으로는 뭐 전혀 아직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캔들상으로는 조금 위험 요인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횡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는 것 자체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뭐 전환선을 하회하면 조금 일부 매도,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조금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을 삼성전자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현대차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사실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수준입니다. 뭐 거의 과거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최저점까지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해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연구 성장률을 한 3% 정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한 26만원 정도 되고요. FCF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면 한 23만원 정도 나와서 오히려 이제 초과 기대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9% 정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률이 높았던 게 아마 애플카 관련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플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한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목표 주가가 낮게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한 126조 정도 설정을 하였고 25년도에 영업이익률 한 6% 정도로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퍼는 21년도 올해 한 14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 한 10배 정도, PBR은 0.9에서 한 0.7 정도 나오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해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주봉상 일단 선행스팬도 주가가 돌파를 하였고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뭐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캔들상 이렇게 조금 도지 모양이 나면서 꼬리가 있는 모습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지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 전환선 기준선 하회할 때마다 조금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뭐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요. 추세가 확실해지면 조금 그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추세상으로는 뭐 신규 매수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고요. 현대차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언제든 이 전환선 기준선을 하회하면 조금 매도하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도 2008년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가 많이 조금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과거 저점 비해서는 조금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봐드리면 연구 성장률을 제가 롯데케미칼은 약 2%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31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약 한 34만원 정도 한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뭐 사실 마이너스 30%에서 한 플러스 30% 정도까지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거의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퍼랑 PBR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8배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한 7.7배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은 0.7에서 한 0.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롯데케미칼도 일단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뭐 전환선도 상회하고 있고 9일, 뭐 26일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 내기 때문에 일단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였었는데 돌파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일단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였고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일단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이 9일, 26일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다만 조금 RSI가 70을 넘어갔다가 다시 70을 하회하면서 이렇게 조금 RSI 같은 경우도 추세를 보는데 이렇게 그어보면 조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이익이 나셨으면 뭐 일부 매도하시는 것은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매도하시는 것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조금 추세를 확실하게 보고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일봉상 전환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 기준선을 하회할 때 일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른 종목들도 똑같지만 만약에 조금 더 빨리 적시성 있게 매도를 하고 싶다. 뭐 추세를 조금 더 빨리 확인해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120분봉상에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다 돌파를 할 때, 하락할 때 일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아직까지 매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 부분을 하회할 때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재차 주가가 다시 상회하면 그때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그때 추세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일단 2013년도 기대 수익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은 하였지만 기대 수익률은 그냥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5%에서 4.5%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페드 모양상으로는 조금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한 4% 정도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38만원 정도 됩니다. 뭐 오늘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사실 기사가 있었었고요. 지금 뭐 중증 환자에 대해서 한 50% 정도 감소를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뉴스상으로.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약간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한 한 30만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지금이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다 라고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으로 한 75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도에는 55배, PBR은 12.7에서 한 6.9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차트 분석해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구주선 같은 경우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뭐 후행 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 기준선 전환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었고 RSI도 이제 갓 70을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사실 며칠 있으면 이 부분을 뚫고 아마도 호전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 부분에 일단 호전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이익 실현 정도는 가능하지만 뭐 매도를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할 때 일부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2018년 한 중반부터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올해까지 계속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뭐 과거 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종목을 봤을 때는 카카오는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한 45만원 정도 되는데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약 목표 주가가 한 37만원 정도 나옵니다. 뭐 이것도 마이너스 18% 정도기 때문에 뭐 거의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게 보면 거의 적정한 수준이지 않나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7배에서 50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PBR도 한 6.2에서 한 4.2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차트 분석해드리면 구주봉상으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다 있고요.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전환선과 기준선 하회할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권해드립니다. KB금융이고요. 그 다음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2020년도에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고요. 페드 모형상으로도 상당히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 이유는 사실 동사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금융 쪽, 은행 쪽이기 때문에 뭐 생명보험이나 뭐 손해보험도 있지만 일단 은행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국고채 10년금리랑 동사 주가가 상당히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금리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상승 추세로 보기 때문에 동사 주가도 뭐 지금 블루웨이브 때문에 막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금융사는 절대가치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차트 분석해드리면 KB금융 같은 경우에 제가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현재 주가가 일단 전환선은 상회하고 있는데 기준선 이 부분에서 일단 지금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안전하게 매수하신다면 이 부분을 돌파하고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은 할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일하고 26일 후행스팬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추세의 초입 단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아마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뭐 최근에는 조금 선행스팬 하단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선행스팬 하단을 깰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지를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모양새고요. 뭐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완전히 이제 26일까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뭐 기준선을 상회하는 1월 7일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고요. 뭐 현재도 기준선, 전환선 다 주가가 위에 있고 뭐 후행스팬들도 이제 갓 26일도 호전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많이 조금 하락을 한 모양새입니다. 페드 모형상으로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이제 금리를 조정 안 했을 때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제가 연구 성장률을 3%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주가가 약 한 25만원 정도 되고요.
이 FCF 기준으로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내재 가치는 충분한 종목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 156, 한 160%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한 10배에서 한 25년도 한 8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PBR은 0.7에서 한 0.5까지는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해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일단 9일 후행스팬은 이제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금 일봉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가 뭐 현재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지금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환선과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뭐 지금 당장은 일단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재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시 돌파를 하면 그때 다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전환선 기준선을 깨면 매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쪽 S&P랑 애플, 테슬라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 S&P 지금 선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한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 다만 RSI가 뭐 70 부근에서 조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금 주가랑 이렇게 조금 붙으려고 하는 모양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수평한 모습을 나타낼 때 주가가 조금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RSI도 70을 넘었다가 지금 70을 조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언제든 단기 조정은 조금 나타낼 수 있는 차트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적으로 전환선과 기준선을 깰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확실히 추세가 위로나 밑으로 확인될 때 그때 조금 액션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애플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면 주가가 현재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뭐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 RSI가 이렇게 70을 넘었다가 70을 하락하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봉상으로도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현재 주가가 일단 기준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사실 하회한 이 부분에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이때 매도를 하고 기준선, 전환선 다시 돌파할 때 재매수를 하셨다가 이렇게 또 다시 재차 하회했을 때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일부분씩은 손해를 보지만 조금 확실한 추세 때 매수를 하시기 위해 현재도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만약에 오늘 밤에 애플이 다시 주가가 기준선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더 하락한다면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매도를 하고 재차 뭐 상승을 하면 충분히 뭐 지금 전환선 기준선이 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한다면 뭐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다시 기준선을 재차 하락하면 그땐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구주봉 설명드리면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로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상으로도 일단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하락할 만한 차트상으로는 뭐 말씀드릴 게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도 똑같이 전환선 기준선 깰 때마다 조금 매도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부분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현재 뭐 2020년 한 11월부터 상승한 이후로 종가상으로 사실 전환선도 깬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환선을 깰 때 전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다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다시 뭐 재차 주가가 전환선을 상회하면 그때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